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소를 했는데 다시 원래 자리에 왔다면은 더 이상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장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반전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좀 더 높은 시세를 형성을 하기도 했지만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어려운데 좋은 움직임으로 마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승소를 한 이후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를 한 이후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다시 돌아섰어요. 자, 이제는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말씀드리니까요. 요것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좋은 기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텔방에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이 도와드립니다. 네, 네이처스 입장이나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말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승소했는데 원래 제자리로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억울한 경우를 승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요걸 자꾸 이제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지원대 강 대표가 보니까 이 홍보하는 건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의 그 서영석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이분은 사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보복부에 있는 분한테 이 억울한 것을 호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상자를 잘 선택한 거죠. 강 대표 같은 경우가 서영석 국회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한 2, 30분여에 걸쳐서 충분히 억울한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부에 소속돼 있는 서영석 국회의원의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스크립트를 좀 보시면은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약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화통화하고 판결문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는 판결문을 전달을 했어요. 자, 이 판결문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의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약이 바로 그 동영상을 요약을 한 겁니다. 행정법원 판결문의 핵심 요지, 위법성, 요건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1차 심사, 2차 심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죠. 그것 쭉 나와 있고요. 식약처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공익적 전파가 필요하다는 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종 목표는 불공정하고 도덕성이 바닥난 대한민국의 신약 심사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행동을 주주들도 좀 해달라. 그런 바람이에요. 이런 건의 동영상 내용이 아까 보신 여기에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위법인 거 히트 뉴스로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 건에 관한 기사가 매일매일 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새롭게 나온 기사네요. 자, 요거 이렇게 일단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강 대표 동영상은 월요일 날 저녁 때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화요일 날 효과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승소했는데 주가가 원래 제자리에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당연히 튀어오르는 패턴을 보여준 겁니다. 자, 수급 보시면 외인은 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뭐 그런 정도 매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인의 매매 큰 의미 없다. 기관의 매매도 주가를 지금 현재 그 움직이는 주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 프로그램 매도 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자, 화요일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11만 주가 나왔잖아요. 11만 주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왔잖아.
어떻게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개념 없는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주가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다 틀립니다. 지금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이 뭐 저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 8만 주 늘었네요. 8만 주. 7월 9일 날짜로. 이런 것들이 주가를 기본적으로 그 길게 볼 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냥 나오는 물량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공매라는 꼬리 대차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외인 기관 매매도 요즘은 그 맞지도 않아요. 외인이 팔아도 주가 오르고 외인이 샀는데 주가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나 외인 기관의 매매는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스케줄이나 일정이나 네이처셀만의 재료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차트 자체도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네. 이런 어떤 그 아주 간단한 흐름, 네, 이런 정도만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점에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네이처셀 좀 실적 발표 시원찮으니까 이거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인 8월 14일경에 했어요. 이번에도 8월 14일, 15일 뭐 그때 하겠죠. 8월 14일 정도에 하겠죠. 14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그때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거 전에 8월 전에 여러분 BLA 미팅 신청권의 이슈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재료도 먼저 있잖아요. 먼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재료가 먼저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적은 시원찮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두 번 흔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주가를 계속 누를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조인트 스템의 허가건이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실적은 그다지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 밀릴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거 있죠. 7월에 BLA 미팅 건도 있지만 프리 BLA 미팅 신청 건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약처 항소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좀 보는 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8월 달에 실적 발표는 한참 나중의 일이고 실적이 뭐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그 모양만 좀 체크를 하고요.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여러분과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좋잖아요. 편합니다. 네이처셀 입장 그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저랑 같이 호흡을 하시는 것이 일단 그 네이처셀의 주가 예상에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두 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